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MC 쌤입니다. 오늘 저희 뉴페이스 아주 잘생긴 조성문 이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전략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온 오렌지 뉴페이스 조성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의 이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좀 ESG적인 측면으로 좀 소개를 잠깐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이다 보니까 저희의 열렬하신 애청자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미 세 번째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세미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을 상기해 보면 ESG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퓨어 스토리지가 환경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리즈는 저희가 오픈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비정형 데이터를 더욱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등을 설명을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주제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방대해진 사이즈로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범인은 누구냐?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가 지금 난리죠. 그래서 뭐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뭐 챗 GP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벤더들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러한 생성형 AI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와 상명과 스페이스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라는 게 핵심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퓨어 스토리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이제 저랑 대화를 하는 말 그대로 그런 AI인데, 그 많은 데이터들이 정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관심도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하신 세션 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주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전략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올플래시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의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와 그 다음에 플래시 디스크가 함께 혼용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형태인데요. 불과 한 1, 2년 전부터 퓨어 스토리지는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가야 한다라는 전략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상세한 전략에 대해서 금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데이터 센터의 큰 트렌드를 살펴보면, 앞서 저희 MC 쌤님과 함께 나눈 대화 중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예만 두 가지를 들어보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예로 들을 수 있겠는데요. AWS라고 불리우는 이 거대한 그 하이퍼스케일러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들을 글로벌하게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 인천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비용만 약 1,3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여서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96메가와트에서 120메가와트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데이터 측면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조금 숫자가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물론 모든 게 다 데이터 스토리지로
채워지진 않겠지만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전부 스토리지로 한번 채워보자 라는 일단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만약에 좀 QLC 기반의 올플래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10W 기준으로 1.8GB per second의 퍼포먼스 스루풋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기준이 되고요. 일반적인 기존의 레가시 스핀들 기반의 하드디스크 또한 10W라고 하는 독일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25GB per second라고 하는 스루풋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 인천 데이터 센터에 대입을 해보면 올플래시로 구축했을 경우에는 초당 21PB를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드디스크로 극단적으로 100%로 채운다라고 하면 고작 2.9PB per second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차마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더라도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지만 10배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방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네이버 데이터 센터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보면 이것은 이미 계획이 아닌 올해 이미 완공이 됐고 이미 데이터 센터 내에 AI 시스템들로 채워지기 시작되는데요. 이 규모 또한 건립비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고 규모는 아마존 웹서비스보다 거의 2배 이상 큰 270메가와트급입니다. 거의 아시아에서 손꼽힐 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의 규모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질 수 있는 만 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때와 일반 하드디스크로 구축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47PB per second와 6.5PB second를 보시는 것처럼 10배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구축해야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몇 차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메타 지금 예전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불리는 거기 이제 AI 리서치 클러스터에 이제 저희 스토리지가 대규모로 들어간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플래시 스토리지가 된 케이스인데 그게 당연히 성능뿐만 아니고 이런 뭐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상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채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MC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메타의 그런 좋은 레퍼런스 또한 AI 기반으로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국내의 K사라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도 다 AI 비즈니스에 적합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는 AI 비즈니스와 떼려면 뗄 수가 없고 데이터 센터 이름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로 해서 건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는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왜 구축할 수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고성능이 필요한 영역도 극히 일부였을 겁니다. 일부 OLTP 서비스라든지 일부 중요한 DB 서비스들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이러한 티어 제로의 업무 정도에만 고성능 플래시를 사용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10K RPM의 SAS 하드디스크나 7.2K의 NLSAS 또는 SATA 하드디스크에 저렴한 비용의 데이터 스토리지들로 채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저렴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비용의 하드디스크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AI 데이터들 거기에 플러스 고성능 스루풋을 요구하는 AI 환경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데이터들은 이미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배 이상 데이터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더 이상 하드디스크만으로는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명 문제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본위키라고 하는 저희 리서치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하드디스크와 SSD의 테라바이트당 달러 가격이 골드크로스 지점에 다가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불과 2027년이 되면 플래시 가격과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동일해진다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불과 지금이 2023년이니까 4년 뒤면 올플래시 디스크와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동일해진다고 하면 고객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가 누구나 다 구축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이게 사실 비밀 아닌 비밀인데 이 리서치 기관에서는 저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라인업을 이미 출시를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예측으로 2025년 정도면은 저희가 경제성에서도 하드디스크보다 좀 더 경제성을 갖추는 그런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좀 내부적 예측을 하고 있죠. 거의 현실화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퓨어 스토리지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앞당겨서 퓨어 스토리지가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진입을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분명히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저희의 모듈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일반 엔터프라이즈 SSD가 아닌 퓨어 스토리지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DF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스토리지 벤더 중에서 거의 퓨어만이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니크한 기술이고요. 이러한 DFM 생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지점률의 플래시 미디어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2025년, 2026년까지 되면 저희가 300테라의 모듈을 단일 SSD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레이드 그룹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이터 모듈 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단일 SSD의 용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일 SSD의 용량이 300테라 모듈을 생산하겠다라고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퓨어 엑셀러레이션에서 저희 CEO님께서 발표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하지만 이제 하드디스크 시장은 점차 큰 발전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도시바의 로드맵을 보더라도 2026년이 돼서도 40TB 이상의 모듈은 생산할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R&D에 투자 많이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DFM 개발에 이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하드디스크랑 뭐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라인업이고 저희가 경제성을 갖추면 경쟁을 하겠지만 또 이제 다른 벤더들이 그냥 상용 SSD를 가지고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엔터프라이즈 SSD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반도체 기업에서 주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SSD로서 대부분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벤더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엔터프라이즈 SSD를 개발하는 서플라이어 벤더는 별도로 있고 그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벤더는 또 자기만의 기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두 벤더와 서플라이어 간에 계속 코어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 로드와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어느 정도 저희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퓨어는 이것을 직접 다 저희가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부터 낸드까지 다 최적화하기 때문에 퓨어 스토리지가 항상 혁신을 먼저 이루는 거죠. 좋은 예를 들면 최근에 QLC 스토리지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2019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그러니까 선도도 있을 텐데 또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 서플라이 이슈가 항상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예. 다른 벤더들은 서플라이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서플라이어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또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벤더가 나눠 갖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저희가 직접 만드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는 뭐 4주, 6주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서플라이를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태생부터 올플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신 있게 저희가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모든 티어, 모든 데이터를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데이터 피라미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양은 작지만 고성능이 필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용은 저렴해지고 데이터 양은 크지만 저성능이 필요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일부 업무에만 올플래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미 15K RPM의 단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K RPM의 하드디스크는 계속해서 지금 더 이상 발전이 없고요. 이제 벤더들이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단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역에 있는 티어 1 영역의 스토리지가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성능 올플래시에 비용 및 상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라인 중복 제거라든지 압축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비용 최적화하게 15K RPM 영역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은 이 데이터 절감률에 보시고 엄청나게 놀라시곤 합니다. 그 다음 영역은 비정형 데이터가 될 텐데요. 저희가 그 영역을 대비해서 2016년에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더 내려가 보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QLC 영역인데요. 10K RPM의 하드디스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10K 하드디스크 RPM 또한 고용량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미 2019년에 플래시 어레이 C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하였고 올해 또 새로운 QLC 기반의 플래시 어레이 C 제품을 추가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퓨어가 마지막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영역이 가장 밑에 있었던 제일 낮은 영역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NLSAS라고도 불리고 SATA라고도 부르는 7.2K 하드디스크 영역입니다. 저희가 일반 QLC 안에서 직접 QLC를 개발하면서 퓨어 E 패밀리라고 하는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했는데요. 플래시 어레이 E, 플래시 블레이드 E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제일 낮은 등급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저희 스토리지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갖춘 게 올해입니다. 제가 QLC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고객분들께서는 많이 우려를 하실 거예요. 그래, QLC 최근에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안전성과 성능, 그리고 여전히 하드디스크보다 비싼 것 같던데? 라고 하는 비용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고객의 챌린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내구성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 어떤 챌린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는 뭔가요? 낸드 플래시는 하드디스크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I/O 타입에 가장 우월하냐? 리드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낸드라고 하는 이 미디어 자체는 리드 성능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는 고성능 미디어입니다. 일반 하드디스크 대비해서 20배, 30배 이상의 IOPS를 낼 수 있는 아주 괴물적인 미디어죠. 하지만 라이트 I/O와 딜리트, 리무브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어떤가요? 하드디스크보다도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리드에 비하면은 그렇게 혁신적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낸드는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리무브를 할 때 이 전자에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줘야지만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열도 많이 발생하고 이 낸드 플래시에 데미지가 갑니다. 이것이 결국 수명과 연관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A4 용지에 연필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이 종이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낸드 플래시는 수명이 다한 건데요. 그만큼 라이트하고 지우개 역할이죠. 지우는 것을 얼마나 고정밀하게 알고리즘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PE, Program and Erasure Cycle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퓨어는 퓨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최적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웨어 레벨링 기술을 통해서 이 낸드 플래시의 수명을 극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SSD는 물론 서플라이 벤더에서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벤더들이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역량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느리고 혁신이 느리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엔드투엔드로 이것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E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요. PE 사이클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우는 성능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안정성도 올리지만 결국에는 성능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QLC라고 하면 5에서 10ms까지 늘어지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초창기에 출시되었던 QLC 대비해서 퓨리티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라이트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퓨리티 버전에서는 라이트 리스폰스 타임을 1ms까지 낮추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타사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퓨어는 QLC를 통해서도 기존 TLC와 비슷한 성능까지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고성능을 보장하는 퓨어만의 독창적인 기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인데요. 앞서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이 가장 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용량의 올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QLC를 도입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 각 벤더가 제공하는 QLC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벤더가 제공하는 QLC의 가장 높은 용량은 15.3테라입니다. 15.3테라의 2.5인치의 SSD를 제공받으실 텐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공간을 저희는 최소화하는 또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오버 프로비저닝이 무엇이냐? 자, 낸드 플래시는 클라이언트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중간에 FTL이라고 하는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배드 블럭을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블럭들이 매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시 인터페이스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FTL을 저희가 최적화하고 퓨리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웨어 레벨링 또는 CG라고 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회수하는 이런 기능들을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순수 유저블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플라이어가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컨트롤러가 그 벤더에서 그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오버 프로비전 용량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처럼 이제 DFM 직접 개발하는 저희랑 그다음에 그냥 상용 SSD를 사용하는 다른 벤더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좀 비교를 좀 해주셨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 말씀 주셨는데 이거 조금 쉽게 풀어보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제 엔진을 그냥 다른 데서 사서 와가지고 차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엔진을 뜯어볼 수 없으니까 튜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엔진부터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엔진도 뜯어보고 튜닝도 하면서 이제 차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그런 관점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스토리지에서 핵심은 바로 이 플래시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자동차의 엔진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모듈을 퓨어 스토리지는 직접 개발하고 컨트롤러와 통합을 하고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가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스크의 장애 비율입니다. 이 디스크의 장애 비율을 보면 저희가 이거 Annualized Failure Rate이라고 해서 연간 디스크 장애율을 조사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SSD와 하드디스크의 장애율을 비교해 보면
AFR을 비교해 보면 하드디스크가 10.56%, 그 다음에 SSD가 0.58%로 SSD가 이미 안정적으로 장애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수치가 한 20배 정도 안정성이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메인터너스 하는데 비용이 최적화되고 유지보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퓨어 스토리지는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DFM을 저희가 직접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DFM과 일반 SSD의 연간 장애율을 비교를 해보니 퓨어의 DFM이 3배 더 안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0.2% 이하까지 떨어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장애가 안 나는 SSD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사실 이제 뭐 하드디스크가 장애율이 당연히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장애나 문제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른 벤더들도 제공을 하잖아요. 뭐 이제 RMA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량 파트를 갈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막 페타급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제가 이제 뭐 다른 파트너사 통해서 들어보면 하루 일과가 그냥 불량 디스크 가는 걸로 그냥 하루가 끝나버리는. 네. 그러니까 장애를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불량률이 많아지고 데이터 이제 양이 커지다 보면 이제 일과가 그걸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그걸로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디스크만 교체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그 로봇을 도입하시는 비용 대비 저희 퓨어 스토리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DFM을 만들고 퓨리티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이런 안정성과 성능은 더욱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량 고직접도의 SSD를 출시를 해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불과 막 예전에도 SSD가 용량이 너무 크면 하나 장애 나면 리빌딩 하거나 이런 리크레이션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0.2% 미만의 장애율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일단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대용량의 이제 SSD가 고객분들에게 딜리버리 되어야 된다는 타이밍을 인지하고 75TB의 QLC 기반의 DFM을 올해 출시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모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경쟁사는 15.3TB가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것도 5배 이상의 저희가 직접도를 제공하다 보니 당연히 테라바이트당 사용하는 그 와트, 전력량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고, 물론 이걸 하드디스크와 비교하면 한 8배 이상의 스페이스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또한 일반적인 스루풋의 경우 8배, 그 다음에 랜덤 IO일 경우에는 800배 이상의 하드디스크 대비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개물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거 75테라? 정말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리더십에서 직접 이 75테라 SSD를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POC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75테라는 이제 거의 현실인 거고, 또 150테라, 300테라까지 이제 몇 년 안에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발표를 다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의 제품 라인업은 75테라의 DFM이 출시됨과 동시에 가장 좌측에 있는 플래시 어레이 2 이코노미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하드디스크의 고용량 데이터 시장에 플래시 어레이 2를 통해서 테라바이트당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티어2 이하의 업무에도 도입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고요. 2019년에 출시한 플래시 어레이 C도 올해 최신 모델인 C40, C50, C60, C70, C90 등 굉장히 촘촘한 라인업을 만들었고요. 플래시 어레이 X, 플래시 어레이 XL을 포함해서 티어 0까지의 모든 영역의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라인업을 제공하는 것은 퓨어 스토리지만이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퓨어 스토리지의 올 플래시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의 상면을 채웠을 때의 이해입니다. 42U의 표준 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의 상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딱 눈으로 보시기만 하더라도 더 이상 하드디스크가 아닌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특히 AI 업무에 올플래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요 상면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전기 소모량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얼마 전에 고객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이제 결국은 데이터 센터 건물이잖아요. 네. 그 건물이 이제 버티는 하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할 그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디스크를 늘리다 보니까 무게가 이제 건물에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뭐 이제 다른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진짜로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드디스크를 많이 써요. 특히 어디서 쓰냐? 비정형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하드디스크는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몇 페타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뭐 고객사에 들었는데 설치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중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올플래시 데이터 스토리지만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바로 올해부터. 맞아요. 우리 괴물들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들도 이제 거의 후반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1페타바이트 기준으로 실제 고객 사례 성공 사례인데요. 유럽의 투자은행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지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치 공간이 거의 1200개 이상의 렉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퓨어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전환을 하면서 단 75개의 렉으로 절감을 한 좋은 사례인데요. 거의 상면 절감 효과가 94%.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사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저희 ESG, 지속 가능한 IT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많은 이 웨이스트, 전자 폐기물을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지금 바로 도입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미 저희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리드인 회사인 에키닉스와 함께 퓨어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구축 아키텍처를 이미 발표하였고요. 이제 저희 솔루션의 이름은 퓨어 스토리지 온 에키닉스 메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에키닉스의 기술 전략팀 VP이신 잭에 따르면 기존의 회전 방식의 하드디스크에서 올플래시 퓨어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 이것이 데이터 센터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 퓨어 저희 기술력 뭐 그냥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정말 먼 미래 혹은 이제 어쨌든 가까운 미래라도 미래 얘기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들으면 사실 이제 현실로 다 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런 라인업을 다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이제 딜리버를 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진짜 온 것 같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렇게 시간 동안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 발표를 오늘 좀 이제 저희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중복 제거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사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가는데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시장에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술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을 나의 중요한 워크로드에 적용하는 게 불안하거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이미 이 기술은 꼭 퓨어만이 아니라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능인 만큼 저희뿐만이 아니라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실 때는 이 기능을 필수적으로 같이 이네이블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TCO 절감이라든지 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 절감률이 예를 들면 저희는 VDI 환경에서 뭐 10대 1, 15대 1까지 또 데이터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인 공간이 10분의 1만 있어도 100%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높은 용량의 SSD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데이터량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고려를 하셔서 올플래시 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데이터 저장할 공간도 부족한데 이게 압축 중복을 안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여러 군데에 또 저장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스토리지가 알아서 성능 저하 없이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고려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마무리 감사하고 너무 아쉬워요. 오늘 시간이 너무 2부까지 할까요? 2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비도 오는데 이제 밖에 안 나가실 텐데 네, 하여튼 완벽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표 오렌지샵 웨비나 세 번째 시리즈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이 분위기 있는 오늘 오후 그래도 이 비타민 같은 저희 강력한 테크한 밤 모두 흡수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